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남의 땅을 20년 이상 점유를 하면 내 땅이 되나라는 주제로 오늘 유튜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남의 땅이라도 네. 내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면 이게 내 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실제 그런가요? 또 남의 땅을 내가 뭐 100년을 점유해도, 네. 100년을 경작했다 해도 내 땅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네. 다만 이제 민법이 이제 점유 취득시효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점유 취득시효요? 일정한 네. 이제 특별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남의 땅도 내 땅이 될 수 있게 아.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점유 취득 시도 제도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법에는 이제 두 가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네. 그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다른 점은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남의 부동산을 이제 점유한 자는 이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 소유자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네. 사실은 딴 사람 거야. 잘못 등기된 거예요, 지금. 아. 그런 경우에는 10년만 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실제 남의 부동산이라도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 제도를 그러니까 실무상 다뤄보면 네. 등기부 취득시효는 거의 없습니다. 예가 없는 게 네. 요즘은 자기 거 아닌 거를 뭐 남이 등기를 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유 취득시효만 이제 현재 실무상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점유 취득시효 요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남의 땅이 내 땅이 되려면 공짜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네. 어떤 걸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로 20년간 점유할 것. 20년간. 점유란 거는 남의 땅을 내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점유하든지 경작을 하든지 농지로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사용하는 거. 또 두 번째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땅이라고 믿어야 내 된다. 땅이라고 믿고 점유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이제 평온하게 점유한다. 남의 땅을 함부로 가서 내가 뺏어 이제부터 내 땅이다. 당신 나가라. 그래서 폭력을 써서 뭐 하든지 뭐 이렇게 뭐 강압적인 방법으로 남의 땅을 점유했다면 그거는 20년 뭐 100년 점유도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 이제 공연하게 점유하다. 누구나 드러내놓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내놓고 점유해라. 동네 사람이 보든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계속 점유해 왔네. 그죠. 그거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마지막으로 20년 경과가 다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이제 소유권을 이제 비로소 취득한다.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에 특히 중요한 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승패가 나눠집니다. 그거를 이제 자주 점유를 하는데 네. 스스로 내가 땅 주인이라 생각하고 점유하는 겁니다. 남이 이제 내 소유를 하는 걸 방해하는 걸 배척하고 네. 내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지배하려는 의사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주 점유 반대가 타주 점유. 타주 점유라는 건데 돈 주고 남의 땅을 뭐 20년 이상 빌려가지고 뭐 차임 네. 임대료 주고 그러니까 뭐 100년을 점유해도 내 땅이 될 수가 없죠. 소유에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남이 주인인 걸 전제로 한 타주 점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민법 197조 1항에 의하면 이 자주 점유가 추정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추정이란 말은 민법에 있어서 이거 추정되면 이걸 번복을 시켜서 깨뜨려야 되는데 그 깨뜨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네. 이 추정을 깨려면 그 반대되는 증거를 대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내가 이제 소유자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그렇죠. 등기부에 내 명의로 돼 있는 거는 이미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이 토지의 재산세를 내가 다 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 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타주 점유라는 게 입증이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네. 시효 취득이 자주 점유가 인정돼가지고 시효 취득이 인정되겠죠. 입증을 못하면. 자, 그러면 변호사님, 점유 취득 시효란 무엇인지 네. 구체적인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또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부친이 경작하던 이제 시골의 농지를 상속받아가지고 20년 이상 점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그 땅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기 조부, 할아버지라는 이유로 그 농지 이제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40년 전에 자기 부친이 땅 돌려달라는 B의 조부로부터 농지를 매수했습니다. 네. 매수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전 네. 등기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작만 해왔는데 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만약에 그 땅은 A 거다, A 조부 거다 이렇게 다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근데 이제 매매계약서는 분실되고 없다. 그러면 소유유서로 내가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 이제 소송까지 가면 A가 네. 나는 부친 때부터 40년 이상 경작해온 농지를 B한테 돌려줄 수 없다. 네. B는 돌려달라. 네. 이렇게 했을 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A가 네. 점유한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부친이 그 전부터 뭐 40년 동안 점유해 왔으니까 그래 되면 부친이 점유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봅니다. 꼭 부친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이제 점유는 승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민법에 의해서 점유가 승계됩니다. 아, 네. 그래서 A는 이제 자기가 부친으로부터 이제 뭐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지는 5년밖에 안 됐지만 그 부친 때부터 이미 합쳐서 40년을 점유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년은 충분히 이제 초과된 거죠. 이제 그 다음 매매 계약서가 아까 없다고 했죠. 네. 뭐 매매 대금 지급한 증거도 오래돼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매매 사실에 대한 어떤 신빙성 있는 어떤 증인을 내세워야 되겠죠. 네. 보통 동네 사람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세금도 자기가 내는 경우 있습니다. 그 점유자가.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제 B의 아까 조부 때부터 네. 계속 A와 A의 부친 상대로 해가지고 네. 계속 그 농지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거나 뭐 왜 남의 농지를 개간하느냐 형사 고소를 하거나 네. 그런 분쟁이 없었다면 네네네. 그러면 이제 평온하게 평온. 점유하는 거죠. 아까 매매 사실에 대한 어떤 증명이 되면 재판에서는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이 우리가 갖추어졌다고 판단을 되면은 A는 일단 B와 협의를 해보고 우리가 협의가 안 되면 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니까 이제 소유권 나한테 있으니까 넘겨달라 하고 이제 A가 B한테 협의를 해보는 거죠. 근데 B는 순순히 넘기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뭐 보상을 좀 달라 하든지 이런 경우도 잘 없고 대부분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A는 이제 소송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먼저 아까 매매 계약을 한 적이 있다 했으니까 매매 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하는 그런 청구를 주의적으로 하고, 입증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점유 취득 시효 내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니까 나한테 넘겨라 청구를 예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주의적 청구가 어려운 거는 매매 계약서가 없거나 또는 매매 계약에 결정적인 정인이 없거나 또 매매 대금을 지급한 어떤 증빙이 없다면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점유 취득 시효가 되나 안 되나 여기에 이제 쟁점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겠다, 그죠. 자,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소제기에 앞서가지고 B 명의로 돼 있는 저 농지를 내가 경작한 농지를 내가 소유권을 넘겨와야 되는데 B가 또 딴 데 처분해 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처분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둡니다. 그러면 처분을 해도 그건 효력이 없는 거로 주장할 수 있거든요. 네.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이런 소송을 이제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판에서 치열하게 서로 공격 방어를 해서 이제 A가 이제 승소하게 되면 이제 시효 취득으로 이제 소유권 넘겨라는 그 판결은 받아요. 받는데 또 B가 이제 항소하고 대부분의 상고까지 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최종 확정돼 가지고 대부분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 A는 그 판결문 가지고 이제 임의로 등기 안 해주면 내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가 패소를 했다. 자기가 그동안에 뭐 남의 땅을 사용한 거잖아요. 사용료는 이제 부당이득으로 그 10년치를 시효가 10년이니까 소멸시효가 10년치를 돌려줘야 되고 그 땅 위에 있는 뭐 내가 시설물을 했으면 뭐 그 농막이든 어떤 건물을 짓고 시설물 해서 그걸 다 철거하거나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주고 10년치 사용료도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패소하게 된다면은 아마 부당 이득 반환으로 10년치의 사용료, 임대료 이런 것들도 내야 되겠네요. 줘야 됩니다. 오히려.